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손꼽히는 에드가 케이시의 중대 발표. 36 years later, the land of mystery reveals itself. 그로부터 36년 후인 1968년 대서양 카리브해 북서쪽 비밀 해역에서 발견된 직사각형의 건조물. 사람들은 그것을 전설 속의 유토피아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했다. 대서양에 있었다고 하는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르네상스 시대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줘 문학, 미술, 음악 등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된 아틀란티스는 인류가 바라는 유토피아의 대명사가 되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기록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티마이오스와 그리티아스의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아주 예전에 헤라클레스의 기둥 뒤편에 큰 섬이 있었다. 서쪽 바다에 리비아와 소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한 땅으로 아틀란티스 대륙이라 불렸는데, 그 위에 아주 강력한 고대 국가가 있었다. 이 나라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이상국가였다. 플라톤의 기록을 살펴보면 기원전 22,000년부터 기원전 9,600년까지 12,000여 년 동안 번성했던 아틀란티스 제국은 초목이 우거진 산맥, 비옥한 토지, 도처에 과일나무가 자랐던 수려한 자연 환경에 삼중으로 된 환상 운하를 건설하고 공원, 학교, 경마장, 천연 온천 등 호화스러운 시설까지 겸비한 고도로 발달된 문명 국가였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광물 자원 속에 대륙의 심장부엔 도금된 첨탑이 우뚝 솟아 있었고, 첨탑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은으로 덮여 있을 정도로 매우 부강했던 나라로 묘사돼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 대륙은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만약 플라톤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아틀란티스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수메르 문명보다 무려 2만 년이나 앞선 문명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플라톤의 기록대로 아틀란티스는 정말 존재했다는 것일까? 일부 학자들은 아틀란티스 대륙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틀란티스 제국이 있었다고 하는 헤라클레스 기둥 뒤편은 지브롤터 해협으로 추정되는데, 1949년 이곳에서 탐사 활동을 벌이던 콜롬비아 대학의 모리스 어윈 교수 탐사팀은 5,600m 깊이의 해저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린다. 그들이 끌어올린 것은 바로 모래였는데, 육지 지표면에서만 형성되는 모래가 육지로부터 2,00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심해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에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거대한 대륙이 침수된 흔적이라고 추정했다. 지표면에서 만들어진 모래가 대륙이 침수되면서 함께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것이 바로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8년 북대서양 아조레스 제도 주변 끊어진 해저 케이블을 수선 중이던 프랑스 배가 해저 3,000m 깊이에서 화산암 조각을 관점했다. 화산암은 용암이 대기 중에 굳어서 생성되는데, 만약 용암이 물속에서 굳게 되면 수정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조각은 수정 구조를 갖추지 않은 화산암 조각으로 대기 중에 굳어서 생긴 것이었고, 학자들은 이 조각이 15,000년 전에 해면 위에서 만들어졌다가 침수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아틀란티스 대륙의 흔적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자 아틀란티스 대륙이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 대서양 한가운데 존재했다는 설이 유력해지게 되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 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바나나를 내세웠다.
바나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의 깊게 재배되어야 하는 까다로운 작물이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열대 지방에서 재배되던 바나나가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대륙을 이어주는 큰 대륙, 즉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한 이그나티우스 도넬리 박사는 아틀란티스 대륙이 존재했다는 증거로 고대 이집트 문화와 중남미 인디오 문화의 유사성을 내세웠는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던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문화와 아메리카 대륙의 중남미 문화, 그런데 두 문화는 미라 보존 방법, 피라미드 풍습, 역법 등 문화 전반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학자들은 이집트 문화와 중남미 문화가 한 문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두 대륙 사이에 존재했던 아틀란티스 대륙의 문화가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뻗어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932년 미국의 심령치료사이자 예언가였던 에드가 케이시가 명상을 통해 아틀란티스 대륙을 봤다며 1968년에 아틀란티스 대륙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36년 후인 1968년 대서양 카리브해 북서쪽 비미니 해역을 비행하던 비행사 로버트 브로시와 트릭 애덤스가 해초와 해면에 덮인 직사각형의 건조물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에드가 케이시가 떠오를 것이라고 한 아틀란티스 제국의 신전 일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고고학자 해리슨 박사는 1971년 과학 잡지 네이처를 통해 비미니 지역에서 발견된 건조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조개 껍데기 퇴적물에 불과하다며 그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러자 일각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은 애초에 없었다며 아틀란티스 대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는데, 아틀란티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아틀란티스에 대한 기록을 플라톤의 저서 외에 그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기원전 22,000년부터 9,600년까지 12,000년의 긴 세월 동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영위해온 아틀란티스를 다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박자들은 플라톤이 자신의 이상주의적 국가관을 설명하기 위해 상상의 아틀란티스를 만들어냈고, 아틀란티스 문명은 미노스 문명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노스 문명은 청동기 시대 지중해 중심의 크레타 섬에서 시작된 문명으로 기원전 2000년경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전성기를 이뤘지만 기원전 1470년 크레타 섬의 화산 폭발로 문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면서 종말을 맞이하는데, 수천 년간 번영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해버린 미노스 문명을 플라톤이 각색해 아틀란티스 대륙의 이야기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5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는 아틀란티스 대륙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참석한 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신화 속 전설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의 대명사가 된 아틀란티스를 찾으려는 노력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놀라운 사진 하나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서쪽으로 960km 떨어진 바닷속에서 가로 세로 격자 무늬가 뚜렷하게 보이는 한 해저 지형이 구글 어스에 의해 포착된 것이다.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2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구획이 드러난 사진이 공개되자 뉴욕대 고고학 큐레이터 찰스 오셔 박사를 포함한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아틀란티스 대륙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구글 측은 수중 음파 탐지에 나섰던 탐지선이 탐사를 위해 구획을 나누어 놓은 것이라며 아틀란티스의 가능성을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그리고 1년 후인 2010년 12월 18일 익명의 해저 고고학자들이 카리브해 해저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들이 공개한 사진은 매우 놀라웠다. 해저 깊숙한 곳에 엄청난 면적의 폐허 도시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곳이 바다에 가라앉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했다. 비록 그들이 찍은 사진의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과 일부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아틀란티스 대륙의 발견을 언젠가 현실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유토피아의 대명사가 된 가라앉은 지상낙원 아틀란티스. 그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날의 신화가 미래에도 신화라는 법은 없다. 신화로만 여겨졌던 트로이 문명이 유물의 발견으로 역사가 된 것처럼 만약 아틀란티스 대륙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언젠가는 그 실체를 드러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인도 서부 지역의 캠베이만에서 국립해양기술원의 연구원들이 해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음파 탐지기로 해저를 촬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s that? Oh my God. 인도양에서 음파 탐지기에 포착된 것은 인류 역사를 다시 쓰게 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2001년 5월 인도의 캠베이만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에 찍힌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는데 사진 속에 담겨있는 것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이었다. 사진에 찍힌 것은 다양한 크기를 가진 수십 개의 직사각형 구조물들이었고 지금까지 바다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였다. 이 사진을 본 해양학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사진 속의 장소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고대 도시라고 추측했다. 이에 인도 정부는 탐사대를 꾸려 본격적인 해저 탐사를 준비했다. 인도 해양 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였던 라오 박사를 책임자로 임명했고 50여 명의 전문 다이버와 50여 명의 고고학 전문가들을 캠베이만으로 투입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이 수수께끼 해저 도시는 캠베이만 해안으로부터 20km, 수심 30에서 40m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도시의 수직 길이는 무려 9km에 달했고 도시 전체를 성체가 감싸고 있었는데 성체는 거대한 직사각형 암석들로 매우 정교하게 층층이 쌓아진 것이었다. 강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돌로 만들어진 댐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망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곡식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곡물 창고, 거대한 크기의 공중 목욕탕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주거지로 추정되는 직사각형의 지하실들이 밀집된 지역에는 지금의 하수도 시설과 매우 흡사한 통로와 도로 시설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라오 박사의 탐사대는 도자기, 목각, 조각상, 보석, 벽돌 조각, 난로 재료 등 실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약 2,000점의 유물들을 인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유물은 바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가 새겨진 석판이었다. 라오 박사는 문자가 존재했다는 것은
해저 도시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문명 도시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문명 도시의 발견은 곧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모았고 일각에서는 인도에 지금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새로운 문명이 존재했으며 인류의 문명사가 다시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캠벨만 탐사에 참가한 영국의 작가이자 고고학 연구가인 그레이엄 핸콕에 의해 놀라운 영상이 공개되는데 그것은 바로 수중 음파 탐지기에 찍힌 해저 도시를 그래픽으로 복원한 캠베이 도시 복원도였다. 복원도에는 캠베이 도시에서 발견된 도로와 주거지역, 댐 시설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는데 얼마 후 복원된 도시의 모습이 인더스 문명의 고대 도시인 하라파 유적과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캠베이만의 해저 도시에서 발견된 대규모 목욕탕과 도로가 잘 정비된 주거지역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대형 곡물 창고는 하라파 유적지 곳곳에서 발견되는 특징이었고 무엇보다도 캠베이만은 인더스 문명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3000년 중엽부터 약 1000년 동안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영한 고대 문명이라 인더스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하라파는 기원전 2500년에 번성한 대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일박자들은 캠베이만의 해저 도시가 하라파 도시와 같은 인더스 문명의 일부분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We've done carbon dating on the artifacts found of the Gulf of Cambay and concluded that most of them are from 7500 BC. 탄소연대 측정 결과 캠베이만에서 발견된 일부 유물의 연대가 기원전 7500년으로 밝혀지자 전 세계 고고학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은 인더스 문명보다 500년 앞선 기원전 35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캠베이만 유적의 연대가 정말 기원전 7500년이라면 인류의 도시 문명사는 4000년이나 앞당겨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인류의 문명사가 뒤흔들릴지도 모를 충격적인 발표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캠베이만 해저 도시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렇다면 이 해저 도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인도의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델리 대학의 나야니트 라이리 교수에 의해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다. The ruins of Cambay are none other than Atlantis. 캠베이만 유적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유토피아 아틀란티스라는 것이다. 음악, 미술, 문화 등 수많은 예술작품 속에 등장하며 유토피아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전설 속의 지상낙원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티마이오스에는 이 전설의 도시가 대서양 어딘가에 있다고 기록돼 있었고 이 때문에 아틀란티스는 대서양에 가라앉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라히리 교수는 어떤 근거로 대서양이 아닌 인도양에 있는 캠베이만 유적을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한 것일까? 그가 제시한 증거는 인도의 신화들이 기록되어 있는 고서적 비마니크 브라카라난이었다. 놀랍게도 이 서적에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치면서 불덩이가 떨어져 아틀란티나에 대규모의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로 인한 엄청난 열과 바람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일시에 재로 변했다.
서적에는 아틀란티나라는 이름을 가진 대륙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도시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곧 바닷물로 뒤덮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라이리 교수는 기록상의 아틀란티나 대륙이 아틀란티스 대륙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에 이어서 디마이오스에도 아틀란티스 대륙이 자연재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고 비마니크 뿌라카라랑과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아틀란티스 문명은 기원전 22,000년부터 9,600년까지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문명인데 캔베이만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7,500년으로 밝혀진 만큼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라이리 박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던 중 고각 연구가 그레엄 행콕에 의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The Cambay ruins are not Atlantis, but the temples mentioned in the ancient Indian myths. 캔베이만 유적이 인도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고대 사원이라는 것이다. 그레엄 행콕이 근거로 제시한 신화는 바로 수백 년 전부터 인도에서 전해져 온 7개 사원의 전설이었다. 아주 오랜 옛날 아름다운 대도시가 있었다. 어느 날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질투한 신은 홍수를 일으켰고 도시에 존재하던 7개의 거대한 사원 중 6개가 파괴되고 하나의 사원만이 남게 됐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 하나 남은 사원마저 바다로 침몰해 자취를 감추었다. 그레엄 행콕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원이 바로 캔베이만 유적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캔베이만 유적에는 크기 200m, 폭 45m 규모의 거대한 좌대가 갖춰져 있었는데 행콕은 이것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제단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멀지 않은 곳에서 사원으로 짐작되는 3층 높이의 건축물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행콕의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사원이라고 하기에는 캔베이만 유적의 범위가 너무 크다며 반박했다. 결국 학계에서조차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캔베이만의 해저도시에 대한 논란은 더욱더 확산되었고 각국에서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는 캔베이만 유적에서 발견된 댐과 하수도, 도로 시설 등 몇몇 유물들이 현대의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당시의 인류 문명이 훨씬 앞서 있다며 캔베이만 유적이 인류가 아닌 외계 문명이 일궈낸 도시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도의 캔베이만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해저도시. 과연 이 해저도시의 정체는 무엇일까? 신화와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고대 도시인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금도 캔베이만에서는 탐사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1986년) 일본의 한 TV 방송국 앞으로 한 통의 제보 편지가 날아들었다. 그런데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중도시? 제보에는 일본 오키나와 열도의 남단 요나구니 섬 근처에서 수중도시를 발견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것을 증명하는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수중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놀랍게도 피라미드, 돌계단, 석상 등이 있었다. 이 몇 장의 사진은 인류 역사의 미스터리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질학자와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수십여 명의 참수부들로 구성된 탐사팀이 꾸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요나구니 섬 남쪽 부근 수심 24m 지점에서 탐사팀은 제보 사진과 유사한 건축물을 발견했다.
이 건축물은 거대한 직사각형 암석들이 층층이 쌓여져 있었고 길이는 동서로 200m, 남북으로 140m에 달했으며 높이가 27.43m가 넘었다. 건물 외곽은 통로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일각에는 거북이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또한 건축물 상단에는 커다란 원형애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건축물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동양 문화권에서 거북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로 신전이나 제단에 많이 조각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일본 신사에는 원형의 돌을 모셔놓고 기도를 드리는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또한 건축물 외곽의 통로는 일본의 신사 외곽에 나 있는 수로의 형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축조되어 있는 이 제단이 페루의 잉카 문명 유적들과 매우 흡사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이집트 고대 문명 연구학자들은 이 건축물의 형태나 견고한 축조 방식이 오히려 이집트 피라미드의 축조 방식에 더욱 가깝다고 주장하며 이 유적의 이름을 요나구니의 피라미드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제단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인간의 얼굴 형상을 한 거대 석상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마치 이스트 섬의 모아이 석상과도 유사했다. 잉카, 이집트, 그리고 모아이 등 여러 문명의 흔적들이 같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발견되자 일본에도 그들의 영향을 받은 고대 문명이 존재했으며 일본의 역사는 새롭게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유적들은 거센 파도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인해 생긴 것일 뿐이라며 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던 중 1998년 12월 아카보시 요타로라는 잠수부에 의해 요나구니 바다 아래 수심 25m 지점에서 3kg가량의 석판이 발견됐다. 석판에는 2개의 구멍이 인위적으로 뚫려 있었으며 구멍 위에는 십자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연이어 또 다른 석판이 발견됐다. 그 석판에는 알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도 유사했다. 그런데 이 석판 문자에 대한 놀라운 주장이 제기됐다. 이 문자는 무대륙의 문자입니다. 일본 류큐 대학의 지질학자 기무라 마사키 교수의 주장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무라 마사키 교수가 주장하는 무대륙은 상상 속의 대륙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었다. 무대륙이란 1926년 영국의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남자가 쓴 잃어버린 무대륙이라는 책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무대륙은 1만 5천 년 전에 태평양에 존재했던 지상낙원으로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무제국이 번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무대륙은 그 규모 또한 방대했는데 북쪽 끝은 현재의 하와이 섬, 서쪽 끝은 마리아나 제도, 남쪽은 파노베, 피지섬 등이 있는 쿡 제도, 그리고 동쪽 끝은 이스트 섬에 이를 정도였으며 동서로 8,000km, 남북으로 5,000km가 넘었으며 태평양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면적으로 중국 대륙의 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대륙이었다. 무제국은 태양의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했으며 건축과 항해술이 뛰어나 세계 각지의 식민지를 넓혔는데 인도는 물론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시나이 반도까지 여러 문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제임스 처치워드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인도에서 발견한 점토판이었다. 1868년 인도에 주둔하던 영국군 대령이었던 그는 당시 힌두교 사원의 한 수도승으로부터 오래된 원반 형태의 점토판 2개를 받았는데 점토판에는 기이한 형태의 도형과 기호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점토판을 성직자라는 뜻의 나칼 비문이라고 명명했고 고승의 도움을 받아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칼 비문에는 무대륙의 건국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이었다. 제임스 처치워드에 따르면 나칼 비문뿐만 아니라 고대 마야인들의 점성술책인 트루아노 고사본에도 무대륙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으며 코르테시아누스 고사본이나 라사 기록을 비롯한 고문서와
힌두어로 쓰인 서사시 라마야나에도 무대륙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또한 이집트, 그리스,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및 미국 서부의 암벽에 새겨진 기록에도 무대륙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유카탄 반도의 우슈말에는 폐허가 된 사원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떠나온 서쪽 나라라고 새겨진 비문이 남아있으며 멕시코시티 남서쪽에 있는 피라미드의 비문을 보면 서쪽 나라 풍기를 기념해 세웠다라는 구절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쪽 나라가 바로 무대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대륙은 왜 사라진 것일까? 제임스 처치워드에 따르면 무대륙이 1만 5천 년 전 태평양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것은 태평양을 관통하고 있는 특수한 지질층 때문이었다고 한다. 무대륙의 땅 밑에는 벌집 모양의 공동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폭발하기 쉬운 가스들이 채워져 있었는데 이 가스가 폭발하면서 가스 구멍의 상층부가 무너져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무대륙은 한순간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대륙이 가라앉은 후 그 흔적은 아직도 세계 도처에 남아있다. 무대륙의 동쪽 끝에 있던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사, 그리고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의 여러 섬들은 고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관돼 있는 유적들이 남아있으며 각 지역 원주민들의 풍습이 유사한 것 역시 바로 무대륙이 있었던 흔적이라고 제임스 처치워드는 주장했다. 그런데 기무라 마사키 교수는 요나구니 유적에서 발견된 십자 문양은 무대륙의 상징물이며 또 다른 석판의 문자들은 바로 무대륙의 문자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요나구니 유적지의 지질조사 결과 유적지 암석들의 발생 연대는 최소 10,000년 전에 생성되었으며 이 집안들은 적어도 5,000년, 많게는 25,000년 동안 침수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기무라 마사키 교수는 요나구니 유적은 가라앉은 무대륙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무대륙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무대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평양 해저를 탐험한 결과 집안은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고 1만 5천 년 전 무대륙이 침몰하기 훨씬 이전인 5억 년 전에 이미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또 태평양제도 여러 섬들의 인류의 역사는 3,000년 전에야 시작됐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지구상의 6대륙은 원래 한 덩어리에서 분리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륙 이동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태평양 한가운데 존재했다는 무대륙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요나구니 유적은 지각 변동과 침식작용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며 특별한 구조를 가진 자연적 침식 암석일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상상 속의 무대륙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요나구니의 유적은 진짜 무대륙의 흔적인 것일까?